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뉴런의 구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머리라고 그럴까요? 머리 부분과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리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핵 아니겠어요? 여기 핵 안에 염색체가 있겠죠? 2에는 46. 자, 이게 신경세포체입니다.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부르면 되겠고, 여기 무수히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러 자극들을 수용하기 위한 안테나들이 쫙쫙 뻗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가지돌기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머리 부분 말고 나머지, 여기를 쭉 다 합쳐서 우리가 축삭돌기다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뉴런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어떻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군데군데 뭐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반세포라고 하는데, 요건 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되겠고, 요거 그냥 마리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감겨 있는 이 테이프, 이 절연 테이프, 요게 이제 마리집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줬다면 이건 마리집 신경이구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마리집 신경이 다 감겨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감겨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감겨져 있지 않은 부분. 요 감겨져 있지 않은 부분을 이름하여 랑비에 결절이라고 불러요. 랑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랑비에 결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완전 다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삭돌기에 군데군데 감겨져 있고 감겨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름하여 랑비에 결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신경말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뉴런의 구조고요. 기능에 따른 분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신경세포가 아까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기본 단위로서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와 가지돌기가 있는 건 동일하지만 약간 좀 형태적인 특징이 좀 달라요. 보시면 여기 피부에 감각기에 연결되어 있는 당연히 감각뉴런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세포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것이 축삭돌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이라면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가지돌기라고 한다면 이쪽에 머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신경세포체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감각뉴런은 구조적인 특징을 보신다면 신경세포체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이렇게 축삭돌기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림만 보시고도 이게 감각뉴런인지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감각뉴런이라고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신경세포체가 위치에 따라서 이게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각뉴런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연합뉴런이죠. 연합뉴런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머리 부분에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가 있네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그림 그대로예요. 여러 정보들, 다양한 감각기관, 다양한 감각뉴런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축삭돌기입니다. 축삭돌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축삭돌기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게 운동뉴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뉴런도 아까 봤던 기본 구조적으로 머리 부분에 이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있고, 축삭돌기가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보실 거는요, 연합뉴런과 운동뉴런은 별로 볼 게 없고, 여기 보시는 이 감각뉴런을 조금 여러분이 유심히 봐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러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뉴런과 뉴런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 틈을 시냅스 또는 시냅스 틈이라고 불러요. 또는 한자로는 절이라고도 부르죠. 됐어요? 자, 그러한 틈들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시냅스. 그래서 이걸 시냅스 전 뉴런. 이 두 개의 뉴런을 본다면 이것은 시냅스 전 뉴런, 이것은 시냅스 후 뉴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두 개를 본다면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또는 뭐 절전 뉴런, 절후 뉴런 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절전 섬유, 절후 섬유. 섬유라고 하는 것은 세포입니다. 실처럼 긴 세포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시냅스 전, 시냅스 후, 절전, 절후.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표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그림상의 얘기를 좀 했는데 교재로 잠깐 와볼게요. 말이 집 유무에 따른 거는 좀 나중에 본다고 했고요. 밑에 보시면 뉴런의 기능에 따른 구분 있죠? 감각 뉴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심성 뉴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이전 교육과정과 내용상의 차이가 없어요. 작년도 수능특강 교재에 구심성 또는 원심성이라는 단어가 있길래 제가 그냥 개념 강의에도 그냥 넣어봤습니다. 구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연합뉴런이 뇌와 척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일로 들어가요. 들어간다. 집중하는 거죠. 구심성. 알겠어요? 이렇게 들어간 정보가 나가는 거죠. 반응기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감각기가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 구심성. 나온다. 원심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구심성, 감각 뉴런. 원심성, 운동 뉴런. 이렇게